안녕하세요. 레고팜TV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아파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영상을 제작했고요. 익히 다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 가격은 우리나라 일반 경기나 시중 금리 아니면 외부적인 환율의 영향을 받고요. 지역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아파트하고요,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실업률하고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기간만큼 어떠한 범위로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 추세는 오랜 기간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는 직선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률과 추세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하고 우리가 다 언론에서 알다시피 금리가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 월간 단위로 발표되더라고요. 월간 단위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추세고 그게 자산시장에서 차트로 그래 되면 월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환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왜 환율이 이만큼 올랐는지는 방송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다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환율이 1304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가격대를 앞으로 쭉 흔히 평행하게 그려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면 이 앞단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네요. 그쵸? 이 부분은 2020년 3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런 구간이고, 자, 이 구간인데 여기서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부동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이 저점이 2007년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이마만큼이 벌써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강달러로 진입을 했다는 소리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상당 부분이 보였을 거고요. 부동산 시장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나왔잖아요. 금융위기로 이만큼이 또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변동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리고요. 이 구간이, 이 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0 연말까지네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 언론에 나온 건 여기지만 상당 부분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포인트,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 볼게요. 현재 환율이 1304원인데 현재 환율까지 오기 전 단계에서 저점을 가보면 여기죠. 이 변곡에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환율이 엄청 변화를 보였는데, 큰 추세에서 보면요, 저점에서 여기가 현재 고점인지는, 현재까지는 고점입니다만 저점에서 고점까지 오는데요, 아무런 파동도 없이 이 추세가요 한 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커다랗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게 지금 시장에 누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요. 파동을 치고 가지 않았어요. 앞쪽을 볼게요.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가 고점이죠. 이 고점까지 가는데 추세가 1, 2, 3, 4, 5 파동을 찍고서 한 추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데 파동을 치고 가야 정상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파동을 치지 않고 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내려와야만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파동을 쳐야 그 다음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상하기가 싫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고요. 코로나가 있었고요. 현재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두 번째 코로나 상황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그리고 현재 상황. 환율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번 봤어요. 주식 공부하다 보니까는 뭐 CPI 얘기 나오고 PPI 얘기 나오고 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CPI입니다. 이건 봐도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요 근래에 좀 가팔라졌다는 거 빼고는 지금 이 구간 가팔라진 것이 인플레이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법정화폐 이후에 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통화량은 증가해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CPI는 소비자 가격지수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급자 측면에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PPI죠. 이건 조금 달라요. 크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가팔라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 볼까요? 2000년대 이후로 확대시켜 볼게요. 아니면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확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구간이 엄청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상향했죠.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봐야죠. 이 생산자 가격 지수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니까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몇 년입니까? 한 약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상당 부분 횡보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요 너무 가팔라요. 엄청나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PPI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기준금리를 오른다는 거고요. 얘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고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동산 업쪽에 있잖아요. 중개 쪽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국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오랜 기간이죠. 그런데 이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또 한번 높아지면은 오랜 기간 높아지고 한번 낮아지면 오랜 기간 낮아지죠. 큰
기간이 길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요,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볼게요. 2000년대 이후로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 환율이 2007년도 말에 저점을 찍었다고 했죠? 금융위기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만, 볼게요. 2007년도 말에 미국에서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낮아야 좋은 겁니다. 보통 한 3.0에서 3.5%라고 한다면 완전 고용을 말하고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여기서 저점을 찍고 나서 상당 부분 진행했죠. 금융위기는 2008년도 10월달이니까 이 무렵이 되겠죠. 금융위기보다도 지금 먼저 반응을 보였네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실업률이 어떤 큰 변화보다는 앞에 있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실업률 발표는 월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후행하는 지표지만 그 실업률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고 시중에서 돈을 풀었지만 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됐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고점을 찍었네요. 고점을 한번 찍고 나니까는 그 방향으로 10년 세월을 실업률이 이렇게 됐네요. 우하향했죠. 과거 10년이 투자하기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실업률에서 그대로 보이네요. 미국 실업률입니다만. 그렇죠? 이 실업률에 따라서 이따가 부동산 시장이 어디서 반응을 보이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실업률이 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폭등을 했죠. 여기까지 약 15%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포감을 느껴서 미국에서는 초저금리에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초저금리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 덕분에 실업률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의미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흉보하죠. 실업률이 더 내려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경기는 향후에 나빠질 망정 지금은 굉장히 좋다는 소리죠. 미국 경기는. 거기를 갖다가 이 저점을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예.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는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실업률이 완벽하니까. 실업률이 제일 밑에 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밑으로는 내려올 일이 없겠네요. 그럼 실업률은 향후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단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향 쪽으로 틀겠네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후행지표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이. 이 무지막지한 지표를 가지고서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은요, 제가 자주 관심을 갖고 보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다른 통계 저는 안 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발표된 게 2006년도 1월 1일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것을 그대로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이걸 돌려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금융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가 금융위기입니다. 여기가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2008년도 10월달. 그런데 음마아파트는요, 고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거래량도 터지는 고점이었고요. 2006년도 연말이네요. 그러면 금융위기보다 1년 6개월 정도 앞에, 1년 6개월? 2년? 그 정도 지금 앞에 있습니다. 선행합니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살짝 반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세대로 본다면요, 상단이 여기였고요. 저점이,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죠. 여기가 2013년도 4월 10월 달입니다. 여기가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 겁니다. 주식 차트로 표현하면 쌍바닥입니다. 그럼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고점에서 쌍바닥 완성되는 여기까지가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 구간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추세입니다. 그 구간에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만 추세라는 소리예요. 추세.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추세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하면,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 연말이니까요,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6년, 7년 정도가 하락 추세입니다. 원래 하락 추세가 짧고 상승 추세가 길어요. 자산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볼게요. 현재까지 구간을 다시 본다면, 여기서 변곡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고점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러면 이 거래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신고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행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벌써 영향을 받았겠지만, 지금 확인되는 것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라인을 그려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라인을 그리면 이 추세가 나옵니다. 약 10년. 그래서 보통은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사이클을 10년을 논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7, 8년을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10년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부분이요, 이 구간부터 봐야 됩니다. 이 구간부터요, 2020년이네요. 이 구간부터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래량 측면에서 보세요. 없죠.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세금을 중과했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었고요. 각종 강화가 되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어서 안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로, 코로나로 인해서 초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랐던 거죠. 그 결과가 가격은 오르고 팔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은 막히고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정상적인 시장은 어느 구간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상승 파동을 그리는 시장은 어디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 여기 쌍바닥이 확인되는 요 구간이요. 요 구간부터 2018년도 여기까지를, 2019년도인가요? 여기까지만 봐주고 싶습니다. 이 구간이 잔파동이 나오면서 추세는 상승 추세를 그리는 여기까지가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게 2017년도 5월 달이니까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하지만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이 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달라요. 거품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보는 순간에 이건 거래량을 논할 부분이 없이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쌍봉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변곡이 지금 완성돼 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서울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음마아파트, 이게 아마 소형평형을 제가 차트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또 영업하는 바운드가 서부권이니까 한번 서부권 쪽을 한번 밟볼게요. 제가 서부권에서 참조하는 것은 성산 시형아파트입니다. 성산 시형아파트. 그럼 차트는 비슷하죠. 가격대만 틀린 것 뿐이지. 여기가 금융위기고요. 고점을 찍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쭉 내려보면요, 2008년도 상반기입니다. 2008년 초 무렵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량도 없고 금융위기 만난 거죠. 이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연말에 고점을 찍었지만 약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이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까지는 동일하게 흘러갔고 상승 추세 또한 동일하게 흘러갔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에 이런 그 스파이크가 나오는 것들은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엉뚱한 거래가 아니라 어떤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해서, 증여 대신에 거래를 통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거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됩니다. 하지만 추세대로 본다면 쭉 그냥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곡이 어디일까? 변곡이 나타난 날을 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이죠. 거래량은 당연히 마른 거 맞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 있죠. 변곡이 지금 여기도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간 단위로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그게 가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월봉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 차트가 같이 매치돼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추세를 보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를 본다면,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7년 정도가 흘러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딘가 저점이 가겠지만 이 추세대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보이면서 미래 어딘가에서 저점을 찍어 주겠죠. 그리고 그 추세가 흘러가는 원인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금리가 상당 부분이 올라가 있고 시중의 유동성이 없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려졌고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수할 사람이 돈이 없다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래 공백 이후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거래 공백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누군가 상황이 안 되는 사람, 경제적 자력이 약화된 사람,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업률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음마 아파트하고 시형 아파트하고 같이 본 겁니다. 커다란 추세가 동방향인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저는 우리나라 실업률은 모르겠고요. 미국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부동산 시장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환율이 이전에 저점을 찍었을 때가 2007년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금융위기는 2008년도 10월 무렵이니까 이 정도에서 금융위기가 왔고요. 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니까는 당연히 자산시장도 계속해서 자산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격은 자산시장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실업률이 고점을 찍는 이 구간 어딘가가 자산시장의 바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반응 안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저점은요 2013년도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년에서 10년 이 정도가 지금 상승한 구간이었죠. 지금 어떤 추세대로 실업률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는 지점까지 된 거죠. 결국은 이 구간은요 그 새로운 직장을 얻은 사람들이 일정 구간 일을 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이고요. 이 축적된 축적된 재산 플러스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은 앞에서 진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뒤쪽에서 더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은 반대로 자산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 구간 어딘가가 고점을 완성하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이 구간이 한 번 더 거품이 만들어진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서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인데요.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지금 음마 아파트하고 미국 실업률하고 지금 제가 겹쳐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옛날 고점, 여기가 코로나 왔을 때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정상적으로 상승 추세,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고점, 그리고 여기는 어떤 변곡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트하고 보면요, 미국 실업률은 더 이상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실업률이 더, 지금 이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하고 비교하면 더 이 지표가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룬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생필품이고 사람이 먹고 사는 데가 중요한 거지, 내 집 마련은
글쎄요.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쪽으로 흘러가는 기간은 상당 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 실업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실업률이. 결국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든지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자산 시장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실업률이에요. 고용 상태는 중요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진입해서 이 구간 수익을 누린 사람들은 잘 하셨고, 향후에 부동산으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분들은 필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보기 전에 미국 실업률이 고점을 찍어야 됩니다.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만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어딘가가 이 자산을 축적하고 대출금리,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 어딘가가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정부 정책을 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정책마저도 이쪽에서 나옵니다. 미국 실업률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이 실업률의 영향을, 실업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일 거고요. 그 기준금리에 반응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 실업률이다. 그 실업률을 이용해서 부동산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벌써 30분이 흘러가네요. 자, 제가 다음 영상은요, 이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 추세대에서 재개발의 사업 절차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